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움을 기록하는 채널 소풍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휘게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늑하고 편안한, 소소한 행복을 뜻하는 덴마크어인데요. 오늘은 이 휘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환상의 도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한 코펜하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담아온 코펜하겐의 숨겨진 역사, 도시의 매력, 그리고 예술적인 영감을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이곳들을 못 가봤다면 평생을 후회할 명소 3군데와 세계적인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왜 홍등가에 살았는지 의문도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악스러운 코펜하겐 물가에 대응하는 꿀팁까지 아낌없이 대방출할 예정이니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면 코펜하겐 여행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코펜하겐이 어떤 도시인지 잠시 알아볼까요?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 이름은 덴마크어로 상인의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12세기부터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죠. 북유럽의 강국으로 군림했던 덴마크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코펜하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시 특징, 바로 친환경과 자전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코펜하겐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며 도시는 어디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 50만의 노인과 가난한 학생들밖에 살지 않았던 낙후된 도시였습니다. 당시 정부가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사람을 위한 도시로 탈바꿈시킨 덕분에 오늘날 코펜하겐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사랑에 빠진 코펜하겐의 명소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코펜하겐의 상징이자 모든 낭만이 시작되는 곳, 바로 뉴하운 운하입니다. 17세기에 조성된 이곳은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운하를 따라 늘어서 있어 마치 그림 엽서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뉴하운은 덴마크어로 새로운 항구, 즉 뉴하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운하가 건설된 지는 무려 300년이 넘습니다. 1670년부터 1673년까지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티안 5세의 계획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스웨덴 군인들이 강제 노역을 통해 운하를 파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낭만적인 관광지이지만 과거 뉴하운은 화물선과 선원들이 북적이던 가장 서민적이고 거친 항구였습니다. 선원들의 술집, 매춘 등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밤에는 매우 위험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들어 항구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버려졌다가 알록달록하게 복원되면서 코펜하겐을 대표하는 낭만적인 관광지이자 휘게의 중심지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뉴하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던 그는 코펜하겐에서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이곳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뉴하운에서 살았던 그는 집세 문제로 이사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살았던 집은 18번지였다고 하며 그의 주요 작품들이 이 운하를 배경으로 탄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안데르센이 살았다는 집입니다. 노란색 건물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건물입니다.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홍등가였던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니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건물이 파스텔 톤으로 알록달록한 이유는 과거에 창문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창문이 직사각형으로 작게 만들어졌으며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알아보기 쉽게 칠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현재는 이 다채로운 색상이 코펜하겐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배경 속에 숨겨진 숙연한 역사입니다. 운하 자체의 길이는 길지 않지만 콩엔스 뉴토르브 광장에서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뉴하운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은 운하를 따라 걷는 산책뿐만 아니라 보트 투어를 통해 코펜하겐의 주요 해안 명소인 오페라 하우스, 블랙 다이아몬드 도서관, 인어공주상 등을 바다에서 조망하는 것입니다. 뉴하운의 건물들은 해질녘 골든 아워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이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사진을 찍는답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하운 운하를 가는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콩엔스 뉴토르브역에서 중앙광장을 거쳐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지도상으로 거리는 약 400m로 나와 있지만 금방 도착합니다. 저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코펜하겐 여행 중 가장 힐링했던 장소입니다. 도심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위치한 루이지애나 미술관입니다.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이곳은 건축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특히 야외 정원에는 멋진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바다를 보며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을 벗어나 진정한 휴게를 느끼고 싶다면 꼭 반나절 이상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은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현대 미술관 중 하나로 건축, 자연, 예술의 조화가 특히 유명합니다. 이곳의 소장품은 매우 폭넓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 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루이지애나 미술관의 주요 소장품과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루이지애나 미술관의 소장품은 회화, 조각, 설치 미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그의 이름을 딴 자코메티올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늘고 길쭉한 인체의 조각상들, 특히 맨워킹과 같은 작품들은 실존주의적인 고독과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며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음은 파블로 피카소의 회화 및 드로잉 작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20세기 거장의 다양한 예술적 시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들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상징적인 실크 스크린 작품들을 통해 대중문화와 예술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이 거장들의 작품을 몇 점 감상하시죠. 안구정화가 좀 되셨나요? 야외 조각 정원에서는 헨리 무어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형태의 인체 및 자연의 형태를 결합한 대형 조각들이 특징입니다. 루이지애나 미술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바다와 정원이 배경이 되는 야외 전시장입니다. 작품과의 상호작용, 푸른 잔디와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조각 작품들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그 자체가 휴게를 느끼게 하는 명상적인 공간이 됩니다. 루이지애나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건축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1958년에 개관한 이래 여러 차례 확장되었지만 주변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요약하자면 루이지애나 미술관은 자코메티, 피카소, 워홀 등의 거장 작품을 포함한 방대한 현대 미술 컬렉션과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한 조각 정원의 아름다운 야외 조각품들로 명성이 높습니다.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배가 출출해집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레스토랑이 있어 풍광을 바라보며 음식을 즐기기 좋습니다. 제가 즐겼던 음식들입니다. 유럽 감성을 녹여낸 맛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네요. 이 미술관은 훅레백역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관하며 주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훅레백역에서 미술관을 갈 때는 조그맣고 예쁜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집 앞에 내다 파는 거라지 세일을 하는 집들도 보입니다.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글립토테크 미술관입니다. 글립토테크 미술관은 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중앙역에서 약 900m 떨어져 있고 바로 옆에는 놀이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뉘칼스버그 글립토테크 미술관은 덴마크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특히 방대한 고대 조각품 컬렉션과 프랑스 인상주의 회화로 유명합니다. 미술관의 이름 글립토테크는 그리스어로 조각이 보관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자의 강력한 예술적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은 덴마크의 유명 맥주 회사 칼스버그의 2대 사장이었던 칼 야콥센과 그의 아내 오딜리아가 평생 수집한 예술품을 기반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야콥센 부부가 소장품을 기증한 것은 1888년이며 미술관 건물 전체는 1897년에 완공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글립토테크 미술관의 소장품은 크게 고대 컬렉션과 현대 컬렉션으로 나뉘며 총 1만 여 점 이상의 방대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컬렉션에는 약 3천여 점의 고대 지중해 문명의 조각품, 석관, 유물 등을 폭넓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컬렉션은 19세기 프랑스 미술과 덴마크의 황금시대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합니다. 프랑스 인상주의 및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 르누아르, 드가, 반 고흐, 고갱 등 거장들의 회화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 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로댕 컬렉션과 함께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로댕의 조각품 외에도 회화, 드로잉, 소품 등을 함께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조각품들을 몇 점 보여드릴게요. 잘 감상하셨나요? 그럼 이제 동서양의 다양한 형태의 얼굴 모형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안내할게요. 다양성과 디테일한 표정에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 미술관은 고대 문명의 웅장함과 19세기 현대 예술의 감성이 공존하는 곳으로 코펜하겐을 방문하는 예술 애호가들에게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아름다운 코펜하겐의 모습에 넋을 잃고 계신가요? 잠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았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코펜하겐 여행 꿀팁 3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코펜하겐은 솔직히 말씀드려 유럽에서도 손에 꼽히게 물가가 비싼 도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공항에서 버거킹 햄버거 세트가 약 28,000원, 맥주 한 잔이 15,000원, 미트볼 한 접시가 약 26,000원 정도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지갑이 두둑하지 않으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여행하면서 깨달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수 사지 마세요. 코펜하겐은 수돗물이 매우 깨끗합니다. 재사용 물통에 수돗물을 채워 마시면 돈도 아끼고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트를 활용하세요. 네토 같은 마트에서는 과일이나 빵 그리고 맥주 등은 한국보다도 저렴합니다. 이곳에서 사서 가까운 공원에 가서 드시면 좋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길거리 핫도그도 좋은 선택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맛있습니다. 셋째, 택시는 타지 마세요. 낮 시간대 기본 요금이 39덴마크 크론에 한화 약 8,700원입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약 20분 탑승 시 9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대신 코펜하겐 사람처럼 자전거를 빌리거나 코펜하겐 카드를 활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코펜하겐 카드 1일권을 구입하면 24시간 동안 대중교통은 무제한 탑승 가능하고 미술관이나 놀이공원 등 관광지도 80곳 넘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므로 입장 시 표를 사느라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카드의 모습입니다. 이 비싼 물가를 대응하는 꿀팁까지 챙겨가신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여행자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다음 꿀팁도 마구마구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코펜하겐 여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코펜하겐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회계라는 가치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예술의 영감을 받고 뉴아운에서 낭만에 취하고 그립토테크에서 고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여행하며 찍은 사진이 여러분의 화면을 채우는 동안 잠시나마 코펜하겐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코펜하겐을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방문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모두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코펜하겐 여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항상 복받고 행복한 여행만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멋진 여행지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